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이번 주가요, 피서 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산과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휴가철을 맞아서 이 피로를 풀려고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많이 떠나시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일부 자연에서는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그런지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전북의 한 계곡입니다. 지금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세히 보니까 곳곳에 텐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뭐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허.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이 산 속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이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된 곳이 있는 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이 야영과 취사, 흡연 모두가 금지돼 있는 곳이라고 저기 써 있네요. 합니다. 취사용이 실제로 금지. 네, 경고 메시지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양옆으로 텐트가 쳐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사행위 절대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경고 안내판까지 다 써 있는데 보세요. 이곳은 하천구역입니다. 텐트는 야영장에 설치하는 저기는 야영장이 아닌 것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강세훈 기자가 딱 밀착 취재했을 때 대체 강세훈 기자는 뭐라고 입장을 털어놨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기 구워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탄가스는 열이 받아갖고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긴 하죠, 이제. 맥주는 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것들. 이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탄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는데 가스통은 더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맥주는 먹는 거니까 버려도 된답니다. 최명규 원장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딱 갔는데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누군가 하나 야영 금지인 곳에서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전부 다를 뭐 어떻게 하겠어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서로 그 벌칙금을 받게 되더라도 온 김에 그냥 마음껏 하자는 것만 생각하게 되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식당 업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 맥주라고 하는 게 보세요, 저기 버리고 있어요. 지금 네. 계곡물에. 결국은 네. 저게 그 부적절한 영양소를 갖다 물에 다 버려요. 공급해 저렇게 주는 게 보세요. 있기 네.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그 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네. 아무리 흐르는 강물이라고 하더라도 저 물이 내려가게 되면 누군가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어느 일정 장소에서 자연을 해치는 이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저것이 결국은 또 1년이나 2년은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저런 것까지 준비해 왔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묻게 되는 뭔가 법규가 있지 않으면은 개인에 대해서 작은 책임을 묻게 되는 거는 저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손 변호사님.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어른들이 저런 행동하면 아이들이 금방 보고 배웁니다. 아니, 근본을 좀 세워야죠. 이제 피서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이제 그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 자체를 뭐 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이제 즐거움의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장소. 그렇습니다. 아하, 네. 이제 특히 이제 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아하.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많은데 네네. 하천법도 있고요. 네. 자연공원법도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판매할 경우에는 또 산림보험법, 산지관리법 등등에서 이런 상황에 적용될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담배꽁초 다 버리네요, 진짜. 네. 특히나 이제 그 산림 내에 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뭐 적치하거나 아니면 또 임산물을 허가 없이 이제 채취했을 경우에 당연히 다 처벌 대상이 되는데 또 임산물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또 뭐 자연석, 돌 가져와도 안 되고요. 네. 또 이끼, 뭐 희귀 임산물 이런 걸 다 채취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적발이 돼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뭐
자주 발생하지 않죠.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찾아간 그런 그 휴가철에 휴가 장소에서 네. 이런 법을 위반한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뭐 순간의 즐거움은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오래 남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단속을 하면 왜 저만 잡아요? 저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데 왜 나만 잡아요? 막 이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잡으면 되죠. 다 잡으면 네. 되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런 이제 사소한 불법이 큰 아까 이제 제주도에서도 여성 실종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실은 사소한 불법 행위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이 전반적인 치안 의식이 해이해진다고 전 생각을 하는 아하,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이렇게 피서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적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진짜 이수정 교수님의 진짜 명쾌한 해법이 나왔어요. 사실 이 행정기관들이요, 인력이 없다 그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요, 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말이 볼면소리 안 나오게 엄격하게 올해 여름에는요 피서지에서 한번 적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본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라나는 아이들도 올바르게 보고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